안녕하세요. IMTV의 화이트래빗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대 명상하는 사람이라는 다소 독특한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과 명상하는 사람이 경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하기에 앞서 얼마 전 베스트셀러에 오른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라는 책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에이트에 따르면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직업들, 의사, 약사, 변호사, 판사, 교사, 소위 사자로 끝나는 직업들과 공무원들이 인공지능에 대체될 확률이 가장 높고 그것은 벌써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략 202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 5년 이후면 이것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일반인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비율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라는 거예요. 그것도 2016년 기준으로. 아마도 제조업이 경제의 기반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의 특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이트에서는 지식, 정보, 기술 분야에서 모두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분야의 인간이 필요 없어지고 인공지능으로 다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 면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공감 능력과 창조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공감 능력과 창조성이 경제에서 왜 중요할까요? 책에 나오는 두 가지 예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를 발명한 그레이엄 벨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전화기를 발명하게 된 원동력이 그의 어머니가 청각 장애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벨은 어머니의 청각장애 극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전화기를 발명하고 보청기를 발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패트리샤 무어라는 유명한 제품 디자이너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유명한 제품 디자이너가 된 계기가 그녀의 할머니가 요리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는데 이제 할머니가 연세가 드시면서 관절염이 심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절염 때문에 냉장고 문을 여닫는 것이 힘들어서 좋아하시던 요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노인들이 사용하기 쉬운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분은 자신이 직접 노인으로 분장을 하고 노인의 삶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앞이 잘 안 보이는 뿌연 안경을 쓰고 귀에는 잘 안 들리게 솜을 넣고 팔목과 발목에는 관절이 움직이기 어렵게 부목을 대고 1979년부터 1982년까지 미국과 캐나다 도시 116곳을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경험으로 노인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새로운 디자인 회사를 창업하고 그들을 위한 제품을 만들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에이트에서 작가는 이들이 어머니나 할머니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에서 출발한 창조성이 인류만이 가진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갑자기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능력을 어떻게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공감 능력과 창조성을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입식 교육만 받고 자란 우리들에게
이런 능력을 갑자기 갖추라고 하니까 황당하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능력, 즉 공감 능력과 창조성,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공감 능력과 창조성.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공감과 창조 능력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주의 본질이죠. 우주는 그 본질이 사랑이고 하나이고 전체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공감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것도 우주입니다. 모든 것이 우주에서 나오죠. 창조성은 우주가 가진 고유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우주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자각하고 그것을 깨울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 두 가지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본성에 접촉하는 거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닿기만 하면 됩니다. 지하수에 파이프라인을 꽂으면 계속해서 물을 퍼올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내 본성에 접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고요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할 때 나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공감 능력과 창조성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명상에 심취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명상에 관심이 많았고 20대에는 7개월간 인도 여행을 하면서 명상을 배우기도 했다고 해요. 그는 자신의 영감의 원천이 명상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공식 전기에서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산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잠재우려 애쓰면 더욱더 산란해질 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마음속 불안의 파도는 점차 잦아들고 그러면 보다 미묘한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는 여백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직관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세상을 좀 더 명료하게 바라보며 현재에 보다 충실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고 현재의 순간이 한없이 확장되는 게 느껴집니다. 또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는 밝은 눈이 생겨납니다. 스티브 잡스는 정말로 명상과 고요함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스티브 잡스는 명상을 통해서 새로운 영감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해결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고요히 하면 오히려 생각을 막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할 때보다 더 쉽게 문제의 해결책이 떠오르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생각을 멈추고 명상을 합니다.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서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서 고요함에 머물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명상 중에 또는 명상에서 나온 후에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볼 수 있게 되거나 또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은 누구나 같고 누구나 자신 안에 있는 우주에 접촉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 안에 있는 창조성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고요하게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에 잠깐이라도 휴대폰이나 TV 등을 끄고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문제의 해답이 나옵니다. 거기가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려운 명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순간순간 나의 삶 속에서 고요함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고요함이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공감 능력과 창조성, 지혜를 끌어쓸 때입니다.